근데 이 당시가 좀 시기가 좀 많이 안 좋을 때였죠. 뭐 하우스푸어를 비롯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 한번 유찰 상황을 보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유찰이 돼서 40억짜리가 16억 7천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32억 5천만 원을 쓰면서 전회차도 아니고 전전회차도 아니고 전전전회차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면서 낙찰을 받습니다. 누가? 딸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남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시설 건물 경매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약간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던 그 내용, 아빠 건물이 경매에 나왔고 딸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사용 수익하고 있던 아빠는 그대로 세입자로서 다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던 현황에 딸이 소유자인 그 건물이 5년 후에 다시 또 경매로 나오는 현황이죠. 자, 1편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후 2편에서는 이와 같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 부동산을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실까요? 자, 경매 현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실게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근린시설이다. 토지 면적은 94평, 건물 면적은 43평,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이 되는 현황이고 감정 가격은 38억 8천, 최저 가격은 1회 유찰된 금액인 31억 원에 11월 18일 매각 예정인 상황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코너 각지에 위치한 현재 고물상으로 이용 중이고 상품권 할인 매장과 철물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도를 좀 보실게요. 법원 간평서상에 첨부되어 있는 위치도인데요. 7호선 남구로역 2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한 블럭, 두 블럭 지나가면 있는 코너 각지에 위치한 내용입니다. 위치가 굉장히 좀 뛰어나죠. 이 2번 출구에서 거리는 100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사진 빠르게 한번 좀 볼게요. 상품권 할인 매장, 철물점, 고물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현황이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경매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세한 현황, 가치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2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상황이니까 1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자, 토지 감정은 94평이 38억 3천, 건물은 제시 외까지 합쳐서 4,400만 원, 합계 38억 8천, 대부분이 토지 감정에 할애를 하고 있는 현황이다. 자, 위치는 방금 지도를 받고 2편에서도 또 확인을 할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참고사항은 이 부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반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다. 각각 면적과 층수별로 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매에 입찰하실 분들은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후 낙찰자에게 인수될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해당 관공서에 필히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번 1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내용입니다. 임차인 현황과 건물 등기부, 이 현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가장 좀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보증금 차임 미상이고 확정 배당 다 미상 없음, 배당 예상 금액도 없음, 이런 식으로 돼서 크게 드러난 부분이 없다. 그 중에 이 부분 보실게요. 현장을 방문해서 제시 건물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이 점유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의 아버지며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철물점과 상품권 할인점, 고물상을 운영한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다, 본인이 얘기하기를. 자, 그러면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지금 소유자, 현 소유자는
자기 딸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이 내용을 보면은 2016년 2월 달에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사건 번호가 나오죠. 요걸 한번 좀 보시자. 5년 전에 딸이 낙찰받을 당시에 경매권 히스토리를 잠깐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당시 감정은 40억으로서 현재 감정보다는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더 감정가가 한 2억가량 더 비싸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가 좀 시기가 좀 많이 안 좋을 때였죠. 뭐 하우스푸어를 비롯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 한번 유찰 상황을 보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유찰이 돼서 40억짜리가 16억 7천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32억 5천만 원을 쓰면서 전회차도 아니고 전전회차도 아니고 전전전회차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면서 낙찰을 받습니다. 누가? 딸이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내부 정보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하죠. 이 등기부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 채권 양도를 통한 론세일 혹은 NPL로서 무엇인가 작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가능은 하지만 글쎄요, 뭐 이 부분은 확실한 부분은 아니니까 NPL이다 아니다 뭐 이걸 논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자, 이 뭐 전전전회차 금액 32억 5천을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이번 거 등기부를 보면은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30억이에요. 30억. 그렇다는 것은 곧 이 3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하나은행으로 대출을 실행을 했는데 채권 최고액을 120%로 잡더라도 채권액 원금은 25억은 대출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32억 5천의 낙찰을 받아서 25억을 대출을 받고 그 이후로도 이런 대부 그리고 개인을 통해서 대출을 꾸준히 받습니다. 최종 청구된 금액만 해도 채권액 합계가 어마어마하죠. 45억 정도의 채권 최고액으로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경매를 신청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글쎄요, 뭐 이런 히스토리로만 봤을 때는 낙찰받은 딸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금이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그 이후로도 이 후순위 대출을 많이 실행한 것으로 봤을 때는 금전적인 데미지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하나 이런 특이사항이 있는 경매건들 이 채무자의 직계 가족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낙찰받아서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이번 1편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보실게요. 자, 이 내용이거든요. 민법에서 규정한 이 경매를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보시면 미성년자 안 되고 채무자 안 되고 3, 4, 5번은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감정인, 법원 사무관 이런 사람들은 경매 들어가지 말아라. 자, 그리고 이 재매각 사건일 때 이전에 경매 낙찰된 이력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매수인은 경매 참여하면 안 된다. 자, 그렇다는 것은 곧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직계 가족, 배우자, 이해관계인들은 모두 경매를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실까요?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후 2편에서는 해당 경매권을 좀 시공초월 로드뷰를 보면서 과거랑 현재를 좀 비교, 대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가치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과정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